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백년건강입니다. 오늘은 잠 못 드는 밤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고 자꾸 깨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숙면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죠. 낮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밤에는 또다시 잠들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습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잠이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숙면의 비밀을 풀어내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상쾌하고 에너지 넘치도록 숙면의 질을 높이는 기적,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의 시계를 규칙적으로 맞추세요.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똑같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마세요. 평일과 비슷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해야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고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수면 리듬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불규칙한 생활로 망가진 생체 리듬을 되돌려주고 잠드는 시간을 단축하며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이것이 숙면으로 가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규칙적인 리듬에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 햇살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는 것이 숙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낮 동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들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에는 20대 절반 수준으로 60대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침 햇살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밤에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을 하거나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햇볕을 느껴보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햇볕만으로도 여러분의 잠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빛이 여러분의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조율해 줄 겁니다. 햇볕은 무료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그 활기가 밤에는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 몸을 움직여 숙면을 선물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근력 강화 운동이 잠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력 운동은 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주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도 좋습니다. 물론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저녁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바로 잠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4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피로해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일주일에 34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고 잠자리에서는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활기찬 낮 활동이 편안한 밤을 만듭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잡고 숙면까지 챙겨가세요. 네 번째, 올바른 식단으로 잠을 유혹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과식하는 것은 숙면의 적입니다.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발생하여 잠을 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상추, 바나나, 체리, 따뜻한 우유, 꿀물 등이 숙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추의 락투카리움 성분은 진정 효과가 있고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수면을 돕습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 공급원이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심신을 안정시켜줍니다. 반대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나 홍차, 녹차, 초콜릿, 알코올, 니코틴은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이 오는 듯 느껴지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며 오히려 밤중에 깨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니코틴 역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잠들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숙면을 위한 식단 관리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먹거리가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지켜줄 겁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잠이 잘 오는 침실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은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시끄러운 소음은 잠을 방해하죠. 작은 불빛 하나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최대한 암막 커튼을 치고 방을 어둡게 만들어 주세요.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므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준비하세요.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침대를 잠이 아닌 다른 활동과 연결시켜 뇌가 침대를 수면의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잠의 성지로 만들어 보세요. 편안한 환경이 여러분을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겁니다. 최적의 수면 환경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잠들기 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이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는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특히 깊은 호흡을 하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에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향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뇌를 자극하는 활동, 예를 들어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 격렬한 논쟁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리 정리하거나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몸과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을 숙면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의 이완은 여러분의 밤을 더욱 고요하고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압으로 몸의 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우리 몸에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풍지혈이나 위중혈, 안면혈 같은 혈자리를 가볍게 지압해 보세요.
풍지혈은 목덜미 뒤쪽에 위치하고 위중혈은 무릎 뒤 오금 부위에 있습니다. 안면혈은 귀 뒤 유양돌기 부분에 위치하며 불면증의 효과적인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부드럽게 지압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긴장이 완화되어 잠들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발바닥의 용천혈을 지압하는 것도 좋습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곳으로 신장의 기운을 돋우고 전신순환을 촉진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거나 작은 마사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압은 몸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매일 밤 5분 정도만 투자해서 지압을 해주면 몸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지압으로 여러분의 잠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몸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8번째, 야간요 관리로 밤샘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 야간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러 번 깨는 것은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야간요를 줄이는 것도 숙면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커피나 차와 같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음료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야간요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방광 조절 능력을 강화하여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앉아서도 누워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꾸준히 골반적인 운동을 해주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줄어들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밤새 깨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기 위한 작은 습관, 야간요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관리로 방광 건강을 지키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세요. 9번째,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숙면을 도우세요. 우리 몸에 부족한 특정 영양소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비타민 B6, 칼슘, 트립토판, 비타민 D, 글리신 같은 영양소들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불면증 환자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입니다.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생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비타민 D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돕고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우유, 콩류, 생선 등 다양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영양제든 전문가와 상의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영양 섭취가 깊은 잠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양 균형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 건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번째, 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면 클리닉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낮 동안의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수면 장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면제 처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수면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습관을 교정하여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치료법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은 다른 수면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숨이 멈추는 증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의 불편한 감각과 함께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질환으로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잠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나은 잠을 찾으세요. 건강한 수면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정도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정신 건강과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교류하고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활기찬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올바른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잠을 기적처럼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의 잠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숙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잠이 곧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